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서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잠시 쉬어간 뒤에 2부 인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1부에서도 나눠봤지만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볼만한 신호가 포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자, 그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도 역시 종목 상담으로 꾸며지는데요. 저희 언제나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언제나 가장 빠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즉시 상담 가능하고요.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고민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로도 최대한 상담 접수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애청해주시는 시청자님들 유튜브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채팅창 열려 있는데요. 여기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 코멘트들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 어떤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 임상현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예, 저는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대세 상승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 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재 오늘 현재 시장의 흐름, 시장 종합 상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외국인의 이제 거래소,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거래소의 쌍끌이 매수가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쌍끌이 매수를 좀 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거래소 위주만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이 되고 있고 베이시스가 콘탱크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선물 매수, 현물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고 다시 그게 이제 콘탱크가 되면서 상승 반전 또는 이제 추세적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한 현재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그 내용을 잠시 이제 보시면은 환율도 이제 상당하게 이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요거를 보시면은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추세 이탈이 약간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오늘사 진행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 환율이 안정이 됐다. 그래서 환율하고 외국인 매수하고는 같이 연동된다는 거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자, 하나는 JP 모건에서 미 증시가 바닥에 가까워졌다. 미국의 이제 그 기업 내부자의 매수세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업 내부자는 이몬이나 이사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곧 스마트머니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한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현재 뉴스에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진핑의 이제 집권이 약간 흔들리면서 리커창 총리가 부상이 되고 있죠. 인민은행과의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를 해라. 그리고 면책 특권까지 주겠다 하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의 또 관세를 인하하면은 그게 최소한 인플레이션 어떤 그 조화 효과가 1 내지 2%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제 파급력이 있죠. 그런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오늘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현재 미국의 그 6개 대륙에 이제 그 존시 사령부가 있습니다. 유럽 사령관이 우크라이나 그 곡물 개방 위해서 개방을 현재 개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약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있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밀 수출에 이어서 쌀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뉴스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으로 WHO에서 온숭이 투창이 처음에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하는데 지금은 경계 수준으로 약간 격상을 해야 된다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약간 메이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식량, 군사, 의료 쪽에 좀 그다음에 석유 이거는 약간의 이제 패권 산업하고 같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요소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가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런 그 의료 쪽이나 이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쪽도 같이 상승을 해줄 수 있고 이재용 오늘 뉴스를 보면은 약간 이제 누가 이제 제목을 달았지 모르지만 이재용 목숨 걸고 선제 투자를 한다 하는 그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텍사스 테일러시의 삼성공자 착공식이 있는데 이때 그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다는 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정부 출범과 함께 천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것은 미국을 국방비가 천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비꼬는 이야기로 이제 천조국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천조에 대한 투자, 이게 천조국 랠리가 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레벨업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내부 사정이 밝은 내부자들의 매수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정책적인 기조 이런 것까지를 조합을 했을 때 저는 6월에 어떤 그 반등의 시그널들이 좀 세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분위기가 다소 어둡게 흘러가다가 다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는 이미 이런 흐름 2주 전부터 읽어주셨다는 거 알아주셔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차트도 잘 읽어주시고 전망도 잘 짚어주시는 만큼 오늘 종목 상담도 차곡차곡 잘 진행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임상현 파트너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기 전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 자, 바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녹십자 MS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12,000원에 비중은 50%로 상당히 높습니다. 녹십자 MS 그래도 긍정적인 게 오늘 상한가 안착해서 12,4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아무래도 비중도 크고 매수가도 좀 다소 높은 편이셨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어떤 가격대에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예, 녹십자 MS는 현재 행복한
고민의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알다시피 이제 녹십자 MS는 녹십자 계열의 현재 혈액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언급이 좀 되는 부분은 예전에 이제 녹십자 MS가 원숭이 현재 천연두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개발을 했다 하는 뉴스가 있고요. 현재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녹십자 MS하고 두 개의 종목이 관련주로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두 종목군 다 모두 다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녹십자 MS의 이제 차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상 조짐을 약간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현재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통 여기서 오른쪽에 차트를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가라는 것은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층이 있으면은 층에서는 한번 흔들리고 다음 층까지 가고 흔들리다가 위로 올라가면 다음 층까지 가는 그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층에서 다시 새로운 상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출발의 캔들이 모습이 있는데 상승사바와 십자 도지형의 전형적인 출발의 형 캔들 이걸 저는 이제 황금 캔들이다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지만은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전 고점이 하나의 이제 층에 해당이 되죠. 그러죠? 그러면은 층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현재 상승사바 십자 도정의 형태가 나타나주고 있죠.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런 또 양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물론 하나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최고점에서도 이런 그 상승사바와 이제 십자 도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고점 고점에서 나타나면은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 있지만은 층 돌파 때는 항시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2단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장대양봉의 중심 위쪽에서만 소폭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위쪽에서만 움직여주면은 이거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주봉의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첫 번째 양봉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소폭 약세를 보일 수가 있지만은 현재 올 사이클이 상승을 하면은 기본 3주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봉상 적산병을 노리시면은 생각보다 약간은 좀 세게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주가라는 것은 하나의 그 가격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6,800원 약 7,000원 정도 되죠. 14,000원이 하나의 저항권에 좀 따블이 된 저항권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주초 강세 또 주중 약세 이렇게 약간 혼란되는 움직임이 이제 십자도징의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현재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은 좀 약간은 생각 이상의 기대 수익률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 다음 주는 약간 쉬어갈 수 있지만은 현재 적산병 가능성이 주봉상이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녹십자 MS 원숭이 두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걸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대응은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서 움직인다면 추세 유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74,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종가가 59,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0.34%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이제 전지박, 동박 관련된 그런 현재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성장 모멘텀, 투자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반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다른 종목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들이 현재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가격 전가가 잘 되지 않으면은 또 올라주면은 현재 위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전체 큰 흐름에서는 일단은 뭐 가격 조정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 12만 원이 고점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고점에서 절반이 조정이 되면은 거기가 바닥이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59,600원이죠. 6만 원을 현재 이렇게 절반을 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6만 원 아래까지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현재 약간의 위아래 등락폭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보면은 어떤 현상이 좀 생기냐면은 물론 이제 이 고점에서 이제 빠지고 현재 6만 원에서 움직였지만 6만 원 아래에서 약간 출렁거리고 일시 슈팅 뒤에 다시 한번 6만 원까지 지지를 보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바닥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이제 가바닥의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의 충격파 때문에 6만 원 이하까지 오버슈팅이 됐지만은 여기서는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6만 원은 지지를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가 이제 바닥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은 6일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고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는 6만 원이 약간 일시일탈이 될 수 있지만은 저는 상승 반전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다만 직전 고점이죠. 현재 이제 상승 여기서 쌍바닥이라고 만약에 보면은 반전이 되더라도 한 8만 원대에서는 하는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7만 5천 원, 8만 원까지는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현재 가격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승 반전 여력이 있어 보이는 만큼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로 고민 보내주신 시청자님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전화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로 많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두산 바켓. 아, 네. 종목명이 두산 바켓이군요. 예, 두산 바켓 4만 원에 30%. 네, 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로 꽤 높으시네요. 예. 네, 지금 가격이 37,550원인데 어떻게 이 종목 들어가게 되셨어요? 산대점 좀 됐어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그게 거가장 갈라나도 모르고 또 투면은 언제 재매수를 해야 되고 뭘 여러 가지로
올라갔고요. 네네. 매수가가 지금 4만 원이니까 도달을 할 수 있을지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매수를 또 하면 어디서 해야 되나? 네네. 또 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나?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저희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이게 두산 밥캡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건설 기계 쪽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건설 재건 이쪽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시세가 좀 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늘 2002년에 이제 추정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매출액이 7조 정도 좀 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추정치에 했던 퍼가 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PBR이 0.78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볼 때 PBR 1이 이제 정상적인 적정 가치의 어떤 경기가 정상이 현재 어떤 호황도 불황도 아닌 청산 가치가 1이 되기 때문에 1 이하는 저평가입니다. 1 이하의 저평가인데 0.78은 20%가 저평가가 돼 있죠. 그다음에 PER도 어떻게 잡느냐? 이제 PER 같은 경우도 per 10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per 10 이하로 내가라는 것은 이제 저 PBR에 해당이 되고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per 70, 50 이렇게 가기도 하고 per 100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per 8이라는 것은 디스카운트가 약 20%가 됐죠. 그래서 PBR per 기준으로 모두 20% 이하의 아래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이 이래서 올해 매출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완만하게 정상적으로 현재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반전들이 현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두산 밥캡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부분들은 현재 전체적인 시장이나 수급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이 박스권 흐름이 만약에 돌파되면은 박스권 상단에 2단까지는 올라갈 수가 좀 있겠죠. 하나의 주가라는 것은 가격의 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캡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체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현재 35,000원이 저점으로 돼 있고 지금 35,000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고점은 약 44,000원 좀 됐습니다. 44,000원에서 약 9,000원의 진폭에 해당이 되죠. 네, 9,000원의 진폭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9,000원의 진폭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진폭이 있으면은 9,000원 현재 9,000원이기 때문에 53,000원 정도까지는 현재 열려 있다. 꼭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 중간값 정도는 한 번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요. 근데 다만 지금은 35,000원, 35,000원 단계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 쪽으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4만 원 이상에서 4만 5천 원 내외에서는 한번 한 절반 정도 마디 매매를 하고 저가 재매수 전략도 필요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하시더라도 약간 무거운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현재 성장주보다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이 증시 하락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또는 이런 건설 기계, 제조업 이쪽에 이제 저PBR, 저퍼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밥캡도 이런 양상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탄력이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시청자님이 지금 두산 밥캣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자, 의미 있는 반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만 3천 원까지 올라줄 수 있지만 4만 3천 원쯤 올 때 마디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두산 밥캣이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 만나 뵙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심택이고요. 네, 매수가랑 5만 비중도 알려주시죠. 5만 1,500원에 50%예요.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네네. 어떻게 심택 매매하게 되셨어요? 그 PCB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앞서가는 업체고, 네, 뭐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킷보다는 심택이 좀 훨씬 낫을 것 같더라고요.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진입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좀 매수를 좀 많이 좀 했어요, 그냥. 근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전망이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또 두루두루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종목을 고르실 때부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네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제 심택 부분은 현재 그 PCB 기판 관련된 그 좀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네네. 심택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다시피 뭐 새롭게 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쪽에 네. 해당이 되고 앞으로 현재 비전이 있는 이제 부분들은 이제 MLB 쪽, DDR5 관련된 그런 그 현재 패키지 관련된 쪽인데 심택도 이쪽 관련된 내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런 이제 부분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고요. 이런 네. 부분인데 전체 이제 추정치 매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올해 이제 2022년 추정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2001년, 그다음에 2002년, 2023년 현재 꾸준하게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올해 추정치를 보면은 퍼가 현재 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PBR이 이제 2, 3 약간의 뭐 좀 약간 높은 상황인데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현재 고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그런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심택 부분이 다시 한번 강세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전체 이제 차트로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 이제 추세를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 연계라는 층으로 보면은 지금은 하단선에서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저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상당하게 약간 2단으로 약간 밀려 있는 그런 밀려서 현재 보고 있지만은 2단으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반등과 행보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이 현재 지난번에 1파의 고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현재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항시 주가란 것은 2단 상승이 되고 층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2단 상승이 되고 반드시 1단 조정으로 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거의 1단 조정의 저점하고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가격이 새로운 저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재 반등이 조금 약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지만은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올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반등이 오면 어디까지 오느냐? 그러니까 왜 이 채널을 그리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하나의 일정한 진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진폭 아래로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택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 그다음에 매출액, 전망 이런 것들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채널 하단과 상단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좀 틀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단계 직전에서 정고점에서 한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심택을 현재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가 아닌 심택을 뭐 선정을 좀 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이쪽 그 PCB 기판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진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내심 잘 아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포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직전 가격이 층이 이제 46,0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46,000원이고 직전 고점이 57,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58,000원에서 6만 원 근처에서는 약간 흔들리지만은 저는 이제 조정 후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만 원 근처에서 한번 마디 매매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게 계신가 더? 예. 근데 목표 주가를 한 6만 원 정도 보라는 얘기죠? 예. 장기적으로는 저는 몇 달 후에 장기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로 봅니다만은 현재 중기적으로 마디 매매를 해야 될 부분들은 6만 원에서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아주 그 저점에서 보면은 보면은 거의 30%에 해당되는 가격이 지금 거의 6만 원이거든요. 이게 최대 지금 저점에서 30%는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손절가는 한 4만 8천 원 정도 보면 되겠구만요. 예, 시간 관계상 4만 8천 원을 잡으시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1차적으로는 6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도 감사하고요. 차트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조금 더 여유 갖고 6만 원 그리고 9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심택 고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예, HMM. HMM이요. 자,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예, 32,000원에 10%. 네, 32,000원에 10%요.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오늘 종가가 33,750원이잖아요. 예, 유일하게 수익 나는 종목이네요. 아, 수익을 그래서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것은 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접쳐놨는데 네. 이것은 지금 매수가보다도 수익이 나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요. 네. 처음 시작은 3월 달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자,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저희 임상현 파트너가 잘 봐주시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HMM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HMM 그 매매하신 매수하게 된 동기 같은 건 특별히 계신가요? 3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예. 네, TV를 보다가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예. 뭐 작년에 뭐 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샀거든요. 근데 예.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재 그 HMM 이제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의 지금 월봉 차트의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코로나발 현재 상황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HMM이 사상 최대 이제 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는데 2,000원짜리가 무려 현재 5만 원까지 거의 지금 거의 한 20배 이상 올라갔죠. 25배 정도 올라갔는데 아무리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상승이 한번 됐고 또 매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 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일회성으로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은 영업이익이 급감할 거다 하는 것도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HMM의 그 매각 이 매각에서 지분 매각이 정부 기업의 지분 매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보유 주식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하는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파르게 좀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다 할 뭐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빠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으로 한번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제가 절반 빠지면은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는 25,000원의 가격이 대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25,000원요? 예. 그래서 지금 5만 원에서 한번 크게 이제 빠져서 25,000원이 바닥이었었고 지난번에는 추가 약간 오버슈팅이 돼서 하락을 했고 또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다시 한번 큰 사이클이 오기 전에는 이런 상승과 조정의 중심축, 다시 말해서 현재 3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승과 조정의 2파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절반까지 빠졌고, 물론 이제 절반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좀 해소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큰 운임비 어떤의 급락은 약간 더딜 것이라는 그런 양상도 있고 아직 민간에 대한 매각 이것도 아직 강간무소식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로 시장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근에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이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3파동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3파동이라는 것은 1파와 2파죠. 3파동이라는 것은 1파동이 하고 진폭이 같거나 큽니다. 그렇죠? 보통 1수배 하면은 이것도 1수배 또는 1.6, 2.6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 양상인데 그러면은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현재 1파의 진폭의 종수배만큼 같은 비율만큼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아보면은 1파 때는 현재 얼마로 올라갔냐면은 74%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 여기서 잡으면 74%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가격이 지금 44,000원이 되겠죠. 이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인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최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더 그 전에 안정선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요거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진폭의 이수배를 다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여기서 진폭의 이수배만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37,0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7,000원까지는 이제 무난히 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있습니다. 37,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무난히? 예, 무난히 갈 수 있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4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한 37,000원에 이제 한번 매도를 해보시고 조정 후에 한번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오르더라도 더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4,000원 여기 때까지는 한번 갈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좀 팁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전체 진폭이 같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7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니멈으로 보면 61.8%죠. 61.8%에 좀 해당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3만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는 37,000원이지만은 조정 후에 한번 다시 한 45,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좀 가격이 높지만은 45,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목은 잘 선정하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37,000원에서 절반 정도 손절해야 되나요? 예, 절반 정도 이제 파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HMM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3월부터 주식 매매 시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적절한 곳에 적절한 고민 잘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HMM 37,000원까지 무난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37,000원대 가격대 오면 마디 매매 고려해 보시거나 추가적으로 상승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44,000원도 생각하고 홀딩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HMM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LG 디스플레이를요. 네. 19,500원에 20%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재매수 시점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 이 시점에까지 갈 수 있을런지 네, 네. 한번 궁금해서 상담 좀 드려보네요. 네,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어느 가격대가 적절할지 그리고 네. 매수가에 도달을 다시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네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임상혁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LG 뭐 디스플레이를 좀 뭐 특별히 뭐 이게 이게 한번 고르시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좀 사게 된 어떤 뭐 특별한 동기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니 동기는 없고 이게 OLED LED주가 좀 괜찮다는 그런 말만 듣고 한번 해봤네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네네. 예, 예. 예, 예. 1차적, 예, 알겠고요. 이제 차트를 네. 보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네네네. 이제 전반 이게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좀 되면은 디스플레이 화면도 대여 화면으로 많이 커지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재 전기차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용량이 많이 커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나름대로는 현재 답보가 되리라 좀 생각이 되지만은 네. 전기차나 이런 것처럼 고성장의 가능성들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은 그래요. 부분이 네네. 있는데 지금 현재 추정 실적 현재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지금 2001년도 거, 그다음에 2002년도 거, 그다음에 2003년도 거를 보더라도 2023년도 거를 보더라도 약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약간 그 변동성이 그렇게 좀 약간 드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영업이익 추이도 2021년보다 2022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든 모습도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네. 탄력성은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퍼의 가치가 현재 작년에 0.67에서 올해 다시 한번 그 약간 다운되는 모습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최고점이 이제 27,000원대, 그 다음에 최저점이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절반이면은 13,000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13,000원까지는 가지 않고 16,000원에서 저점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추세대를 한번 그려보면은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거 보면은 이 추세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 위에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장세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23,000원, 300원 정도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틀 안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최근에 이제 빠진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여기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2단으로 빠졌는데 지금 여기 2단으로 빠진 부분이 지금 2층에서 보면은 위의 진폭만큼 이렇게 대칭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격이 약간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바닥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재매수나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좀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반등을 하게 되면은 직전 여기에 가격이 층이 있기 때문에 19,000원 내외에서는 한번 약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N자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9,000원에서 약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으로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아니지만은 이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는 2만 원 초반, 그러니까 2만 1,000원대까지는 한번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저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30%가 되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30% 가격이 지금 30% 한번 찍어볼까요? 30% 가격이 21,300원이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1,000원이 하나의 넥라인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1,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또는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예. 여기서 재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어야 되는지, 그래 않으면 그냥 이 가격대로 홀딩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예, 네. 이 가격대에서 이제 재매수를 좀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재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성장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다른 쪽으로도 한번 해보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매수보다는 그렇게. 기존에 있는 물량만 좀 들고 가셔도 좀 되지 않겠냐. 예, 기존에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면. 예, 나머지 종목은 차라리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뛰어난 2차 전지 네. 쪽이나 이쪽 네네. 쪽이 좀 반도체나 이쪽이 네네. 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럼 언제쯤 그 가격대에 좀 갈 수 있을까요? 예,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은 한 6월, 7월 뭐 이 정도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나 종목 교체 생각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고민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레드님이 남겨주신 고민인데요. 한국석유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 매수가 19,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자, 한국석유 오늘 2.24% 상승이 나와서 16,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데 우리 레드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제 한국석유 관련된 이제 내용은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네. 그런 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한국석유 차트를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보면은 10,000원대가 보통 따블이 가면은 웬만하면 추가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더 올라왔었죠. 좀 더 올랐었는데 10,000원에서 여기서 이제 10,000원에 좀 해당이 되는 10,000원에 좀 해당이 되는데 10,000원에서 100% 올라가면은 20,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20,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한 번 더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라는 것은 1배 또는 1.6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이 1배면은 20,000원이어야 되죠. 이 1.6배는 26,000원이 됩니다. 26,000원이 상당하게 의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약간 조용하다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빠지면은 50%라겠죠. 26,000원에 대한 절반이 빠지면 얼마입니까? 13,000원이 최근에 저점 13,000원까지는 아니지만은 14,000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이 넥라인점까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20,000원까지는 상당히 20,000원 저항하고 돌파를 하든 바로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0원 정도까지는 중요한 넥라인점이기 때문에 한번 쉽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원의 마디 매매를 좀 권합니다. 추가로 하더라도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맞고 빠졌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레드님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느덧 저희 주유소 2부는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